네,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나요? 이제 연휴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우리는 다시 또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이 닷새간의 연휴 동안 있었던 굵직했던 이슈들을 소화해내면서 빨간불 혹은 파란불을 켜게 될 HTS 혹은 MTS를 여러분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연휴 쭉 쉬신 만큼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펼쳐지는 4분기 첫 시작 10월 잘 스타트하시라고 저희 오늘 또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종목을 대전망해 볼 수 있는 일부의 시간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연휴 때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연휴 이후의 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가 궁금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화와 문자 활짝 열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 번호 역시 있습니다.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이 하반기에 제대로 된 플레이를 펼쳐줄 수 있을지 점검받을 수 있는 적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MTNW의 두 다크호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MTNW의 두 다크호스 전문가신데요. 자, 서동구 정보원과 바로 홍주원 전문가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연휴 마지막 일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슈가 연휴 사이에 뉴스통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이다라는 소식에 많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이슈를 저희가 안 짚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전문가와 함께 이 이슈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동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그래도 전문가들은 많은 영향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는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경과 과정에 따라서 주가가 춤을 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관건은 15일에 이제 2차 TV 토론회가 있죠. 네. 그 전에까지만 잘 완쾌가 돼서 정상적인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대선 일정이 변동이 없다라면은 뭐 시장에도 별 영향이 없겠습니다만은 반대로 현재까지의 소식에 의하면 뭐 렌데시비르 투여도 하면서 상태는 뭐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상과는 달리 이 병세가 악화가 된다든가 과거에 지난 3월 달이었었죠. 팬데믹 초기 상태에서 영국의 존스 총리가 바로 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 복귀하는 시간까지 근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면은 결국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면서 시장은 커다란 변동성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일 날 2차 대선 TV 토론회까지 정상적으로 복귀가 돼서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또 하나 더 기대하는 것은 바로 5차 경기 부양책을 극적으로 어떤 위기 속에서는 또 그네들은 잘 뭉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적 합의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켜 준다라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증상 악화 여부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뉴스 잘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선 토론의 이슈까지 잘 지켜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홍 전 전문가께서도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번에 이 뉴스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사실 뭐 트럼프가 이제 그동안 뭐 이제 대내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사실 마스크 착용을 좀 이렇게 좀 꺼려 했었어요. 네, 좀 맞아요. 뭐 보여주기 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뭐 정치적 관점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뭐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좀 심리가 좀 들어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사실 이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지가 벌써 지금 10개월째가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뭐 렘데시비르다 뭐 이제 뭐 백신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치료제나 뭐 백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말이 많았지만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뭐 지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을 받자마자 그 렘데시비르 투여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좀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떠한 이런 치료제에 대한 이미지를 좀 신뢰감을 좀 형성시켜주는 지금 뭐 단계가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 같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금 뭐 큰 타격은 지금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증상이 악화가 된다 그러면 이건 또 말이 달라지겠죠. 증상이 악화가 된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뭐 우선은 지금 미국의 전 의료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쾌차를 위해서 다 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확진이 되자마자 바로 또 렘데시비르가 투여가 됐어요. 그냥 뭐 보통 며칠 지켜보거나 이제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뭐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보통 치료가 들어가는데 뭐 확진 판정이 나자마자 바로 렘데시비르 투여가 바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우선 렘데시비르 치료제에 대한 신뢰감이 어느 정도 이제 바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렘데시비르 치료제에 대한 신뢰감을 좀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 확진이 맞고 그리고 뭐 바이든 후보는 또 이제 음성 판정이 났기 때문에 또 이제 희비가 좀 갈렸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 큰 타격은 없을 것이고 지금 이제 주시해봐야 될 거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로 내일부터 내일 시장이 어느 정도로 그게 좀 다가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뭐 독감 같은 거다라고 하면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라고 줄곧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확진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또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이 또 꿈틀거리지 않을까라는 증권가의 시각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급했던 이슈를 한번 저희가 털어봤어요. 연휴 사이에 이게 또 어떻게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될까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가 않고 지금부터 여러분께도 또 명절 선물, 막바지 선물이 나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우리 두 전문가가 체크해 주신 이벤트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서도 이 증권가에서도 주도 섹터가 굉장히 치열하게 자리바꿈을 해왔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들 5개씩 우리 두 전문가께서 또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저희가 또 상담을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아마 일부가 조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문자번호로 연락 많이 주십시오.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013-3366-8200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이 종목 내가 정말 잘 보유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점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시간 반의 진단 찬스 꼭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벤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딥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서동구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갖고 와주신 종목이 아니라 이슈죠. 이슈들을 네. 보니까요. 뭐 재택, 진단 키트, 2차 전지, 트래픽, 그리고 유동성 관련한 이슈까지 굉장히 정말 명절 선물 세트 같은데 이 중에서 먼저 살펴볼 이슈가 있을까요? 바로 재택과 집콕이라는 부분을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일시적으로 잠시 이렇게 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어떤 트렌드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주식시장 내에서의 어떤 특정한 테마로서가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지구도 좀 쉬어야 되고 또 우리가 모든 생활 패턴 그리고 업무 패턴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화를 초래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 종목들은 한 시대를 풍미해 나갈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찾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정부에서도 어떤 그 과거에 우리가 뉴딜 정책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린 뉴딜 정책 또는 디지털 뉴딜 정책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가 어떤 그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을 하고 인터넷을 통한 이러한 쪽의 정책을 강화한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이제 비대면 문화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근무하는 행태라든가 모임의 행태도 다 바뀌는 이런 것들 아니겠느냐. 결국 어떤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 처음에는 재택하는 것이 되게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됐지만 하나둘씩 이제 집에서 내에서도 뭔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뭐 어떤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기도 하고 또 나만의 어떤 독립 공간을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집콕이라든가 재택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산업들도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뭐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시장에 지난 3월 이후 주도했던 섹터라든가 업종 내에서도 이와 수혜가 예상이 되는 뭐 인터넷 전자 결제 쪽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택배라든가 포장재 쪽이라든가 이러한 쪽들도 계속해서 시장의 하나의 중심축으로서 올라서고 있었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한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하반기까지 좀 잠잠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 매력도는 높아진 상황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재택 관련해서는 목표가를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도 올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 좀 잘 짚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벤트도 저희가 좀 집중 있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서동구 전문가님.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흡사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재택, 인터넷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도 폭증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래픽이 급증을 했다고 그래요. 노키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전년 대비해서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평균적으로 기준했을 때 트래픽이 무려 40% 이상이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비대면을 하고 뭐 문서로든 또는 어떤 그 통화로든 보고를 이루어진다든가 또 지인들과의 대화 자체도 동영상을 보면서 이번에 추석 연휴 때도 고향에 못 가시면서 어르신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동영상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것도 트래픽을 급증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의 근간을 또 이루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LTE, 뭐 4G, 뭐 4세대 통신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이 5G 쪽으로의 투자가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의 이제 대세로 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앞으로 한 5, 6년을 대비해서 6G까지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중국이 이제 올 초부터 본격화시키고 있고, 또 미국도 사실은 올 초에만 해도 뭐 5G 쪽으로 그렇게 급히 갈 수 있겠어? 이러다가 결국은 버라이즌의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5G 쪽으로의 어떤 설비 투자를 가속화시키겠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도 뭐 내년 이후에나 생각해 볼까 하다가 빠르면 올 11월 아니면 연말 이전에 인도도 추가적인 5G 쪽으로의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 결국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또 인도 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에요. 유럽연합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그 5G 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된다라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5G 통신 장비 업종들의 어떤 성장세, 거기에 또 필수적인 것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성장 산업 쪽이 더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이런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올 하반기 내년 시장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이 트래픽이라고 하면요, 이 서버에 전송되는 모든 통신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죠. 이 3월에 전 세계 인터넷 이용량이 코로나19 이후에 30%나 또 뛰었다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트래픽 폭증이 5G 관련주에게는 제대로 된 기회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이벤트로 잘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서동구 전문가와 함께 이벤트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 다음 전문가와도 얘기 나눠볼게요. 바로 홍주원 전문가가 선정한 이벤트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전문가님, 예, 전문가님도 5가지 이벤트들이요, 오, 굉장합니다. 어떤 이벤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뭐 언택트 시대의 도래에 한번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뭐 이게 이제 뭐 코로나 이 사태 이후로의 모든 이슈들이 다 지금 뭐 비슷하잖아요. 다 이렇게 좀 흘러가는 이제 산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 언택트 시대의 도래라고 제가 뭐 이벤트는 정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좀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요, 사실 이 언택트 시대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원래부터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언택트 시대라는 게. 근데 이제 어찌됐건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인류에게 치명타를 입히면서 결국은 이 언택트 시대를 조금 더 앞당겼다라고 좀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 언택트 시대라는 거는요, 지난 뭐 2017년도부터의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대가 변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시대가 변한다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시대가 변하고 언제부터 시대가 변하냐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보통은 되게 산업의 변화가 있을 때 시대가 변한다라고 좀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산업의 변화라는 거는 사실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미 산업의 변화는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3040 세대, 뭐 5060 세대, 그리고 뭐 2030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이 세대들이 있는데, 지금 뭐 사실 뭐 2030 세대라든가 1020 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부터 이제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뭐 3040 세대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산업에 일단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언택트 시대가 당연히 올 건데, 그런 언택트 시대가 올 타이밍을 코로나가 좀 더 앞당겼다라고 좀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우선은 뭐 언택트 시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격 근무죠. 예, 재택 근무를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도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아울렛을 가거나 백화점을 간다, 가서 쇼핑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더 이런 쇼핑의 문화가 온라인에 좀 더 치중이 되는 그런 시대로 좀 변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택근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 있고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가능한 업종이라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직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무직 중에서도 어떠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들이 재택근무에 가장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좀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학교를 가서 배운다라는 게 단순히 어떠한 뭐 지식을 얻는 것보다도 뭐 물론 그게 당연히 주 메인이 되겠지만 지식보다도 더 큰 거는 어떠한 그 교류거든요. 예, 좀 그런 인간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류가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사회를 배우고, 뭐 이제 인간 관계를 배우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또 다른 어떠한 사교 모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분명히 앞으로 향후 3년 뒤, 4년 뒤에는 틈새 시장이 또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 15년 전쯤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뭐 키즈 카페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15년 전만 해도 사실은 키즈 카페라는 거는 우리가 뭐 상상도 못 했었고, 뭐 그게 뭐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키즈 카페가 되게 대중화되어 있었죠. 만약에 이제 지금 앞으로 온라인 교육의 시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시장이 확대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이 시간이 많아질수록 분명히 아이들의 사교, 그리고 그런 사교 모임,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 또 다른 그런 어떠한 키즈 카페 같은 문화가 생겨날 것이고, 그런 문화가 또 나중에 우리 증시의 또 틈새 시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쇼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쇼핑이 흔히 이제 뭐 온라인 치중이 조금 온라인에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 그래도, 이 쇼핑이라는 건요, 많은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남자들은 솔직히 뭐 그냥 뭐 대충 입지, 뭐 대충 사지 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만져보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지금 당장에는 지금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앞으로는 또 이제 그런 갈증들이 또 터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 내가 눈으로 보고 싶은데, 만져보고 싶은데.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어떤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호텔, 그리고 이런 뭐 소비, 그 백화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또 나중에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또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냥 한마디로 이런 온라인이나 재택근무나 이 언택트 시대가 도래를 하더라도 이 인간 본연의, 그러니까 이제 인간 내면 깊숙이 있는 이런 갈증은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해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제 이런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뭐 당연히 이런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뭐 고점을 돌파해주거나 혹은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당장에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뭐 이제 이 순환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시장을 참 잘 따라가야지 그러한 전략을 일행할 수 있는 주도 섹터를 잘 감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택트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혹시 언택트 아니실까요? 생활의 변화를 좀 짚어봤고요. 그중에서 재택근무는 두 전문가가 모두 강조했다라는 점 저희가 좀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벤트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이벤트는 어떤 걸로 볼까요? 두 번째 이벤트는 네. 인식의 변화라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는 생활의 변화였고 이번엔 네, 인식의 변화네요. 네, 이제 이게 사실 어떠한 뭐 연결되는 이벤트이긴 한데, 네. 이벤트가 5개잖아요. 근데 과연 이 이벤트 5개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라는 이야기 생각을 좀 했을 때, 이런 뭐 인식이라든가 이 생활의 변화가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뭐 이 시청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아니겠습니까? 예, 잘 가는 종목이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흐름,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런 순환이나 흐름을 알아야 결국은 좋은 종목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인식의 변화는 방금 이야기한 이런 생활의 변화의 좀 연장선인데, 사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인식에 우리의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오 시장이 조금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바이오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많이 없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2상만 통과했다, 1상만 통과했다 그래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아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내 증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식의 변화가 바로 바이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야기시켜주는 그런 이제 상황에 도래가 되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원래 이제 뭐 선진국들은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진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좀 바이오에 대해서 좀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적으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 코로나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이 바이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식의 변화는 뭐냐면은 국민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사실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사스 그리고 메르스 뭐 이런 거 겪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스 메르스의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미흡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대처를 잘한 거겠지만, 항상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미흡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사람들이 이 경각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발병이 됐을 때 사람들이 뭐 그냥 감기겠지, 뭐 사스처럼 그냥 지나가겠지, 메르스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장기전으로 지금 돌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사망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무서워하게 되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결국은 그런 인식의 변화 속에서 바이오의 중요성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바이오 시장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도 뭐 제일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 그리고 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가 우리나라 이제 그 중소 제약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3자 납품이지만 정말 많은 양의 그 렘데시비르의 원료를 대한민국 그 중소 제약 업체에서 80%의 원재료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납품의 80%를.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서 국가적 지원이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정말 훌륭한 제약 업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게 좀 하나의 안타까움이고 아쉬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이런 바이러스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마지막 인식의 변화 같은 경우는요, 이제 데이터 산업입니다. 데이터 산업.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그 방금 첫 번째 이벤트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 있잖아요. 이제 산업의 변화가 있었다.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생산이었다 그러면은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거든요. 예, 인공지능, 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기계적인 어떠한 것들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지금 산업의 변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뭐 5G, 아까 방금 말씀한 뭐 6G도 뭐 이제 곧 나올 것이고, 뭐 그런데 이런 통신 데이터 쪽이 앞으로 되게 시장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시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력도 받쳐줘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뭐 이 데이터라는 게 하나의 기술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산업의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와 앞으로 또 이 인공지능의 만남이 또 만나게 되면서 그 앞으로는 조금 더 되게 스마트한 데이터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KT사의 기가진이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3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똑똑해졌어요.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똑똑해졌고,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와 연결을 통해서 또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하고,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와 인공지능과의 만남, 그리고 모든 우리 생활에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되게 보편화된 시대가 올 거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이 데이터 산업은 우리가 꼭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챙겨가야 될 산업군 중에 하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더 큰 시장 확대, 그리고 더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이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두 전문가와 이벤트 좀 집중 있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언택트로 영향받게 될 사교적 모임까지 또 예측을 해주셔서 신기한 발상이다. 또 이해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기는 이릅니다. 두 전문가가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챙겨볼 만한 대표 종목들까지 또 가져와 주셨거든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소통 창구 열어놓고 여러분의 많은 전화와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열려져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 문자로도 가능해요.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도 많이 주세요. 오늘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보유 종목들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주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대표주를 공부를 해야 시장을 또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서동구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이 대표 완장을 차고 있을지 이 서동구 전문가의 시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이미 여러분들도 뭐다라고 연상이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겨 찾고 있는 바로 카카오톡. 그렇죠. 카카오. 굳이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친한 게 카톡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다른 여타 SNS 다 있긴 합니다만은 국민 메신저로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나의 거대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뭐 우리가 한가위 특집에서 뭐 나훈아의 그 KBS에서 공연을 했었잖아요. 순간 뭐 이 셋톱박스를 설치한 가정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순간 시청률이 70%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평균적으로 29%의 시청률인데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카카오를 넘보기 힘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씀드릴 정도로 이 카카오에서의 앞으로의 성장의 모멘텀은
무궁무진하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빨라졌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사실 냉정히 보면은 우리가 경쟁이기는 뭐 NC소프트를 비롯해서 내년에 또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게임주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성장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이 카카오 게임즈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강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에도 불구하고 이 카카오라는 브랜드 하나로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 사상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어떤 후광 효과도 크게 이루어지는 거고, 카카오 뱅크라든가 카카오 페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핀테크의 하나의 또 큰 획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카카오의 향후의 성장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카카오가 뭐 30만 원대 또 목표가는 뭐 40만 원대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주가의 어떠한 그 흐름,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과연 이 회사가 진짜 말처럼 그런 숫자가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1조 9천억대에 머물렀던 2017년 12월 달입니다. 카카오의 매출 규모인데요. 18년 뭐 20% 정도 성장, 그리고 작년에 27% 성장을 보여주면서 3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올해 예상되는 매출만 4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을 하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앞자리 숫자가 바뀔 정도의 고성장을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30% 내외, 20% 중후반의 어떤 매출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대단하다. 거기에 여러분들 영업이익의 측면에서도 보면요. 2019년도에 2018년도 대비해서 183%의 폭증을 했고요. 올해도 이렇게 작년에 183% 폭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00%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요. 6,758억의 그러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올해 대비해서도 53% 이상의 영업이익이 급증해 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이것이 예상치니까 이거보다 뭐 감소될 수도 있겠고 더 급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상향의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주가가 다소간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흔들리고 있지만 충분히 이 숫자들이 뒷받침해주면서 오히려 목표가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카카오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계좌에 최소한의 비중을 가지고 가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그러한 자산 전략도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서동구 전문가의 첫 번째 픽은 카카오였습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는 카카오, 3분기 실적 또한 호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관심치 잘 지켜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또 대표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이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분자 진단이라든가 그리고 또 바이오 쪽들도 얘기를 했었으면 좀 중복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종목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두 번째로는 LG화학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들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2차 전지 배터리 하면은 결국은 LG화학 그 후발주자들이 이제 삼성 SDI라든가 또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던 그런 흐름들이었는데요. 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LG화학이 중심이 되면서 2차 전지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느냐? 결국은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직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구가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경종을 울려주고 조금은 숨고르기 하자 쉬자
이런 환경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 하나의 일이 아니냐라는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이 환경에 대한 또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결국은 내연 기관차의 종말이 오늘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내연 기관차 등록 자체를 불허한다고 하죠.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였던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일부 주를 중심으로 해서 2030년대를 중심으로 내연 기관차 등록을 취소하는 뭐 이러한 얘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기차 시장은 뭐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현대 기아차 그룹도 만만치 않게 전기 수소차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시대적인 당위성이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같이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전기차가 자율주행차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또 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LG화학이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물적 분할입니다.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런 어떤 가칭 자회사를 100% 자회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LG화학의 케미칼 쪽 부분이라든가 원료 의학 쪽 부분이 아니라 배터리 쪽에 투자를 했는데 이거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투매성 매도 물량도 나오고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이런 흐름들이 연출됐습니다만은 그것이 오늘 내일 당장 뭐 LG화학에서 분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출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동안에는 LG화학 쪽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물론 다른 삼성 SDI라든가 또는 뭐 SK이노베이션 쪽으로 다 투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간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떠한 그 합리성, 또 타당성, 또 회사 차원에서도 바로 이러한 그 대규모 투자라든가 성장을 위한 조치라는 측면, 바로 또 향후에 수주잔고 150조 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진통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 현재 얘기 들어보면은 중국과 또 일본, 또 우리나라 LG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쟁탈하기 위한, 아직까지는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그 논란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전기차 시장 여러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즘 이제 심상치 않게 파란 번호판을 많이 봅니다. 최소한도 강남의 16차로 왕복 차선에서 한 50% 정도까지 파란 번호판이 보이기 전까지는 전기차의 상승 추세, 여러분들의 집 주변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 뭐 30% 내외가 파란 번호판으로 장식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2차 전지 바로 배터리 쪽 부분의 고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LG화학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을 더 좋아하시겠지만 내 눈에 보이는 파란색 번호판이 있다면 관심을 지켜보자. 이 전기차 섹터 부분까지요. 잘 살펴봤습니다. LG화학 지켜봤고요. 이어서 역시 마지막 종목 하나 또 살펴볼까요? 네, SK바이오팜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SK바이오팜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좀 SK그룹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SK바이오팜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SK바이오팜이냐면요, 사실은 SK그룹의 어떤 그 지난한 그런 투자의 결실을 SK바이오팜으로서 탄생을 시켰다. 감히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죠. 과거에 유공, 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던 SK텔레콤,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또 뭐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이쪽 의약 쪽, 바이오 쪽 분야에서의 결실을 최태원 회장의 뚝심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결과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SK케미칼이라든가 그리고 SK바이오랜드, 또 비상장사들의 추가적인 상장의 모멘텀도 이루어지고, 또 공교롭게도요, 지금 이 동학개미들이 이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고,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공모주 청약 열풍의 신호탄이 SK바이오팜이었습니다. SK바이오팜 이후에
뭐 또다시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당장 내일인가요?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또 공모 청약과 관련된 이러한 그 열풍이 쉽게 꺾이지 않게 되었고 SK 바이오팜이 하나의 그런 그 공모주 광풍의 효시로서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측면에서 SK 바이오팜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요 3개월 동안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당장 내일부터 170만 주가 기관들이 자유롭게 팔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못한 이러한 그 흐름들인데 현재 한 뭐 2, 30만 주 하루 거래량을 감안한다고 그랬을 때 뭐 기관들이 물론 아직도 공모가 대비해서는 뭐 주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빠르게 엑시트하기 위해서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을 우려할 필요는 없겠고 바로 또 SK 바이오팜의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실 때는 항상 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라는 어떤 단기적인 그런 착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SK 바이오팜에 대한 공모주 열풍 그리고 향후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듬직한 무게의 종목들이다라고 하시면서 뜨거운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홍주원 전문가는 어떤 종목들을 대표주라고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부터 우리가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즌이요? 네, 뭐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준비 이 주제 자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고 그 시대에 맞는 대표주를 픽을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예, 맞아요. 가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증시에서 핫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뭐 앞으로 실적이 좋다, 나쁘다, 더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기 위함으로써 가져온 것이니까 교육으로서 좀 어떤 공부로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이 투자자라면은 개인 투자자라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진단 키트 관련주입니다. 시젠이 이제 그 코로나 19와 함께 엄청난 고공행진을 보였던 종목이죠. 뭐 연초에 주가를 따져봤을 때는 뭐 주가 대비 한 8배 이상의 상승을 보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정말 많은 매물이 출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강한 매수 심리를 흡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이 진단 키트 한마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진짜 대표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뭐 딱 그 코로나 관련주 딱 하면은 이제 시즌 딱 떠오를 정도니까 정말 좀 핫했던 종목인데 참 그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제가 요번 이 명절에 집에서 TV를 보면서 좀 웃겼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시젠이 캠페인 광고를 냈더라고요. TV에 광고를 바이오 업체가 이 캠페인 광고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캠페인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시즌이 정말 요번에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를 갈고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3분기 실적 예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뭐 진단 키트가 워낙 또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뭐 그런 실적을 감안했을 때 뭐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제일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뭐 SK증권에서는 33만 원을 목표가를 잡았더라고요. 시즌을.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고점이 돌파를 해줘야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잠깐 제 화면을 같이 보자면은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차트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시즌 차트예요. 좀 확대를 해드리자면은, 조금 축소를 해서 보자면은 25,000원대에서 지금 30만 원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네, 이제 최근 차트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제 발생이 됐던 시기부터가 이때 이제 10만 원대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그러면서 32만 원, 22,200원까지의 고점을 찍고 여기서 출하 매물이 나왔습니다. 출하 매물 때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은 매물이 조금 많이 나왔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는 지지를 만들고 횡보를 해주는 박스피를 좀 형성하려고 모양을 잡는 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이야기한 33만 원까지 갈라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 매물대를 통과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매물대를 통과를 해주려고 그러면은 여기 나왔던 출하 매물대를 다시 흡수를 시키고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이거를 좀 흡수를 해가지고 매수 심리가 결국은 더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 심리가 지금까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33만 원까지 갈라 그러면 추가 고점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전보다 더 강한 매수 심리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거래량이 같이 동반이 될 수밖에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젠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매력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은 시즌보다는 또 다른 백신주라든가 뭐 또는 치료제주로 매수 심리가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현재 박스권을 좀 두고 봐야 된다.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지 앞으로 향방을 좀 알 수 있다. 라고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시즌은 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 차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올라갔고 어느 시점에 올라갔고 그리고 고점 돌파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표 종목이었습니다. 시젠 공부용으로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종목 어떤 걸로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메가임디입니다. 네. 메가임디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교육주로서 코스트 시대에 이제 학교를 못 갔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또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뭐 YBM넷도 있고 아이스크림 에디도 있고 하지만 메가임디가 또 임팩트는 강하게 줬어요. 메가임디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많이 임팩트를 좀 많이 줬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것들은 전부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번씩 이슈를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뭐 이거는 뭐 매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메가임디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메가임디의 대주주가 메가스터디입니다. 메가스터디. 그런데 인강도 그렇고 사실 메가임디보다 메가스터디가 인강 쪽으로는 더 강하거든요. 지금 수능 공부하시는 학생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메가스터디 다 인강 들을 겁니다. 그만큼 인강주로서는 메가스터디가 메가임디보다 더 강하고 실질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보였던 메가임디의 대주주는 메가스터디입니다. 근데 올라도 메가스터디가 올라야지 왜 메가임디가 오르냐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이고 주식은 결국은 어떠한 희망이 동반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가임디 종목을 예시로 들어드리면서 자, 주식을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사실 현실대로만 간다 그러면은 주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주식은 현실과는 이렇게 괴리가 있고 정말 예상치 못한 종목들이 올라가거나 이게 왜 관련주야? 이게 왜 올라? 라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조금 더 객관성을 좀 더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거를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대감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메가임디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대표 종목은 또 어떤 걸로 이 시대에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알서포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세 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슈를 끄었던
섹터들이죠. 네. 예, 그런 섹터에 지금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알소프트. 이게 바로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 자, 이게 뭐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재택근무주를 대표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바우처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알소프트도 임팩트는 컸었어요. 예, 사실 뭐 이제 많이 올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련주들을 살펴보자면은 사실 재택근무주다 해가지고 바로 오르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런 단어를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양념이 이미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양념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어느 놈을 대장을 만들까 이렇게 간을 보고 나서 시장이 그런 다음에 바로 대장이 잠깐 됐었던 종목이 알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주잖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택근무주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갖고 이런 어떠한 관련주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관련주 중에서 위치가 괜찮고 자리가 괜찮은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반등이 나왔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택근무 관련주는 좀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저희 잘 챙겨볼게요. 자, 총 6가지의 대표 종목들을 훑어봤습니다. 요즘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움직였던 종목들이었는데요. 많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혹시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유명했던 대사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였습니다. 저희도 테스 형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내 종목 왜 이래? 라고. 하지만 그 소크라테스 형에게 직접 물을 수는 없고요. 그 소크라테스 형만큼이나마 출중하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단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고요. 문자번호 013-3366-8200번입니다. 여러분의 연락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연락부터 살펴볼까요? 발빠르게 전화로 먼저 저희에게 요청 주신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아침임에도 밝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예. 아나운서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자, 시청자님 내일이면 저희가 매매를 시작할 텐데요.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세요? 저 나이스 정보통신 26,800원에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26,800원에 예, 기준이 15. 어떻게 되신다고요? 15%. 15%요. 예. 이 종목을 26,8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예. 그래도 최근 맞으실까요? 예. 8월 말쯤? 아니 9월 초에. 9월 초에 들어가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이후로 조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고민이 산 이후로 계속 빠지는데 이걸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을 할지 아니면 제가 산 가격까지 올라와서 제가 나올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예,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예. 알겠습니다. 서동구 전문가와 함께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나이스 정보통신 9월 초에 매수하셔서 조금 손실 권역이 있으니까 이번 네. 추석을 조금 꿀꿀하게 보내셨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 나이스 정보도 마찬가지지만요. 온라인 시대에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피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카드 단말기 온라인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매출 성장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데서 결제율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재와 악재, 회사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성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다 양립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업황의 변화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나이스 정보를 제가 보면서 일봉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걸 보시면은요, 현재 이 가격대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문제는요, 네. 이 종목이 지난번 상단에 3만 원대 넘어간 자리가 고점, 그 전에도 이 코로나 이전에도 요 자리들이 계속 3만 한 3천 원에서 2천 원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정을 보일 때는 요 2만 7천 원에서 8천 원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다가 네.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했고 다시 이제 요 3만 2천 원, 3천 원을 돌파 시도하다가 못 가고 그리고 네. 또 공교롭게도요 저점을 네. 잡아주는 자리는 2만 3천 원에서 이제 다중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네. 종목을 최악의 경우 만약에 지금 네. 24,600원인데 흔들린다라고 네. 했을 때는 요 네. 2만 3천원에 대한 지지력은 강하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2만 3천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면은 한 네. 단계 더 레벨 다운되는 거니까 네. 거기를 내가 절대적으로 지지돼야 될 네. 이탈가 라인으로 잡으시고 예.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요. 요 네. 2만 7천에서 8천 원을 빨리 올라와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네. 2만 6천 원대 매수하신 거니까 네. 이 가격이 강하게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돌파해서 안착이 돼준다면 그 다음 자리는 3만 2, 3천 원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못 가면 요 네. 2만 7천 원이나 8천 원 사이에서는 계속 네.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부딪힌다. 그럼 난 일단은 이 가격에 매도했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그럼 27,000원 올랐을 때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라고요? 떨어질 것 같으면? 아니요. 이 종목을 다시 교체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을 예. 들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예. 내가 2만 7천원에서 8천 원이 강하게 돌파가 안 되면 예. 돌파가 되면서 안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예, 예. 3만 2, 3천 원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 근처에서 뭐 힘이 예, 없어. 예. 뭐 좀 예. 가는 듯 말 듯 하면서 그러면 과감하게 그 가격에 예. 손실 없이 정리를 예. 해주시고 예.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나이스하게 또 매매 대응 잘 하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통화를 마쳐봤고요. 이어서 문자 함도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오늘 문자가 굉장히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문자를 먼저 봐야 될지 떨리는데요. 우리 0089님의 문자인가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주린이입니다. 제넥신 여쭤봐 주셨는데요. 16만 2천 원에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절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문자 상담 같은 경우는 바로 홍주원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이 14만 2,800원에 연휴 전에 종가를 형성한 상황인데요. 자, 매수가 대비했을 때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넥신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백신 개발 업체죠. 예, 제넥신은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지금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뭐 지금 사실 국내 백신 같은 경우는 뭐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일단은 크게 뭐 대내외적으로 기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우선은 그냥 좀 딱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비중 30%를 16만 2천 원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16만 2천 원이라는 이 주가는 거의 고점 대비해가지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최고점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는 뭐 일반적으로다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당연히 이제 백신 주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그리고 뭐 이평선 같은 경우도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해가지고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지금 여기 지금 14만 5천 원대에서 저점 형성시켜가지고 살짝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방금 손절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손절할 종목은 아닙니다. 손절하지 마시고 16만 2천 원까지 올라오면은요, 그냥 좀 정리를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나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비중 30%는 너무 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그런 기대감을 동반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비중 5% 정도 내지 10%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비중 30% 정도가 들어갈 종목이 절대 아니니 일단은 비중을 덜어내시길 바라고요. 손절할 종목도 아니니까 우선 올라오면은 비중 덜어내시고 아니면 정리를 하시던가, 아쉬우면은 5% 내지 10% 정도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넥신에 대한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빨리 다음 문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문자는요. 어떡하죠? 너무 많은데. 먼저 7400번님의 종목부터 볼게요. 안녕하세요. 삼성 SDI 35만 9천 원에 15% 비중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꼭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K배터리 3사의 3분기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의 종가를 살펴볼게요. 2.97% 오른 43만 3,500원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많이 기다리셔야 할까요? 뭐 매수가 35만 9천 원이니까 수익을 내고 계시는 거죠. 비중 그쵸? 15%. 아, 그쵸. 이제 이런 것 같아요. 50만 9천 원을 지난 8월 7일 날 고점이었고, 그때 내가 매도를 못해서 좀 아쉽다 이런 게 아닐까. 또 다시 50만 원 이상 올 수 있을까? 또는 이 가격이 좀 위치가 불안하니까 요거라도 좀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죠. 뭐 2차 전지 쪽의 성장 부분은 아까 LG화학을 대표로 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말씀은 더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만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40만 원에 대한 강한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구간에서도요. 바로 5월 말경에 이렇게 장대 양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건 한 2달 동안을 이렇게 좀 옆으로 횡보해 주었습니다. 이 횡보해 준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해주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횡보 구간에 놓여져 있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 이 40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이 지난번 고점대가 오히려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요 40만 원 초반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홀딩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원에 대한 지지력만 확인이 돼준다면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뭐 짧게 보신다면은 뭐 직전 고점 내지는 45만 원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시는 거고 현재 비중 15%면요.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도 홀딩하면서 꾸준하게 목표가 지금 60만 원 내외도 나와주고 있고 하니까 홀딩하셔도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분 좋은 연휴 보내셨을 것 같은데 전망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길게는 조금 더 잘 가져가셔서 그때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삼성 SDI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화로 다시 넘어가서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자, 시청자님, 우리가 또 이제 상담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코스맥스 코스맥스요. 매수가와 예.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10만 6천 원, 네. 40%. 40% 비중에 10만 6천 원이요. 예. 오, 그러면 혹시 9월 말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 8월 말? 9월 말쯤인 것 같습니다. 9월 말에 들어가셨으면 굉장히 잘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그러면 궁금하신 점이 어떤 걸까요? 네, 제가 화장품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예. 네, 코스맥스 뭐 매출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괜찮고 해가지고 예.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와야 될지 고민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입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해야 할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홍조연 전문가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화 받아주세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물론 뭐 지금 화장품주를 계속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너무 잘 보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왔죠. 금액이 상당히 좀 괜찮은 자리에 안착이 돼 있고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영업 형태가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매수가도 너무 잘 들어가셨습니다. 예, 10만 6천 원이라고 하셨죠? 예. 예. 근데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비중이 40%라고 하셨는데
한 종목에 사실 비중 30% 이상 들어가는 투자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뭐 진짜 너무 괜찮다 싶으면 한 30% 정도로 낮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지금 뭐 이익 실현을 지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나는 지금 뭐 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혹은 나는 조금 있어도 돼요.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목표가를 조금 설정을 해드리자면은 예, 예. 이건 14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자 12만 5천 원대에서 비중 절반만 절반만 이익 실현하시고요. 예, 예. 남은 20% 비중을 가지고 목표가 14만 원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매우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맞춰봤고요. 이어서 또 문자함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제가 무척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네요. 4144번님입니다. SK케미칼이고요. 39만 원에 40% 비중 갖고 계시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SK케미칼이 29만 6,500원에 연휴 전에 종가 보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SK그룹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던 서동구 전문가께서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SK케미칼인데요. 네, 일단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40% 비중으로 39만 원에 보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리스크한 그러한 현재 상태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격대를 보니까요. 이 그 전에 뭐 상승할 때 올라오는 그 흐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점을 기록하고 횡보하다가 꺾이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거든요. 만약에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면 매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굳이 매수가 안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매수의 관점이 제가 생각한 대로 요 시점이었다면 지난 9월 8일 날이었죠. 요때였다면 왜 잘못됐냐면 제반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거래도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이평선들을 다 깨고 내려가는 음봉들이 연출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 단기적인 어떤 그 기간 조정의 축이 무너지는 시점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급등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비중 자체를 어떤 물타기를 하셔서 늘어나신 건지 아니면 일순간에 뭐 40% 비중으로 들어가신 건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시장에서 큰 하나의 섹터로서 주도했던 이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비중 자체가 최대 뭐 30% 미만에서 형성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0%라면 뭐 거의 다 잘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연출됐을 때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어떤 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여기 120일 이평선까지 밀려 내려온 게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은요 급등한 이후에 급락하는 과정 4주째 음봉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25만 원이 지난 8월 첫째 주였었죠. 이 지지 라인으로서 1차적으로는 저점을 형성해주고 주봉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20주선도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25만 원 이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에 우리가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25만 원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대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40만 원대까지 곧바로 갈 수 있는 흐름보다는요 오히려 요 35만 원 라인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자리가 4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35만 원대 이상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5만 원대 비중
축소하자라고 또 매매 전략들 챙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야속합니다. 다 챙겨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종목 상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떤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지 두 전문가께서 챙겨주셨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주원 전문가께서 챙겨와 주신 종목부터 볼 텐데 힌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함께 힌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힌트 보여주시죠. 네, 힌트는 화장품 용기입니다. 화장품 용기요? 네. 그럼 힌트를 다 주신 거 아닌가 네, 다 싶긴 줬죠. 한데 네. 펌텍 코리아 아니면 네, 국내 1위입니다. 그렇다면 네. 연우일까요? 맞습니다. 예. 네, 연우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추석 특집으로 이렇게 방송을 머니투데이 방송 이제 나오면서 어떤 종목을 좀 드려야 될까 무료픽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뭐 일단은 뭐 되게 폭발적인 수익률은 아니어도 안전하게 목표가까지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연우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고 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이 제조업이나 생산업들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인 걸 감안해서도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명불허전, 그리고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연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우선은 다양한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온라인 쪽으로 지금 매출을 많이 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온라인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용기도 당연히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반 이익 가져올 수 있고, 어떤 화장품사가 구애받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사실 뭐 한 종목이 잘 갈 수도 있고 다른 종목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우 같은 경우는 용기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잘 팔려더라도 연우는 동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할 수 있겠고, 지금 일단은 뭐 19,8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19,8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흐름 같은 경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목표가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2,500원쯤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 하시고 나서 24,000원 목표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그 24,000원 이유는 공부 차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17,800원 정도로 잡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하지만 사실 손절 라인이 왔을 때 물타기를 조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그만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제가 따로 사실 뭐 말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연유라는 종목 챙겨와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서동구 전문가의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힌트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우리가 계속 뭐 언택트 시대, 또 뭐 트래픽 급증, 또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포함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디지털 성장의 핵심 요소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뭔가 5G 통신이 원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빙고 정답입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통신 장비 시장에서의 맏형 역할을 해주는 메이저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KMW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중국 투자 지속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인도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후광 효과로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KMW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기업들은 어느 한 회사하고만 관계성이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KMW는 바로 뭐 삼성을 비롯해서 노키아,
그리고 에릭슨, GT, 또 일본의 후지스하고도 협력 체제가 아주 공고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중에서 누구 하나가 노키아가 뭐 유럽 쪽에서 만약에 수주를 받는다 또는 뭐 에릭슨이 받는다 하더라도 뭐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이 동반해서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1조 원 매출 시대를 거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급증해 줄 걸로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해서요.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이 우상향되는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상승의 흐름들 속에서도 지난 9월 초에 이 9만 원 근처까지 갔던 흐름입니다만 오히려 지금의 모습은 단기적으로 이 저점에 대한 지지적을 확보해주면서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내일 정도 아침에 시초가 약세로 출발해 준다면은 매수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뭐 7만 원 정도로 여유 있게 잡으시고요.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MW에 대한 가격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성한 선물 같은 정보들 여러분 많이 받으셨나요? 아직 선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잠시 후부터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서동구 전문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 장세 공략 베스트 3인데요. 방송 종료 이후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꼭꼭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홍주원 전문가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 가장 강력한 모멘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역시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포털 검색창에요. MTN 밴드 검색하시면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깜빡이는 방송 입장 버튼 누르시면 10시 반, 2시 모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파이팅 하세요.